미래의 세대는 태양계에서 수많은 새로운 발견과 모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안전한 지구를 떠나 다른 세계로 탐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이 남극의 특수기지로 가는 것처럼 일부는 달과 화성에서 생활하고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강력 로켓과 우주선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는 핵융합이나 고효율 전기 엔진과 같은 미래형 기술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후손들이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우주선 창밖을 바라보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하는 대신 단 몇 주 만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카이퍼 벨트나 명왕성 같은 먼 곳도 1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지금 화성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단계의 인간 탐사를 목격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현재 나사는 2030년에 인간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고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건 그들이 다루어야 할 단계 중 일부에 불과해요.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성공하더라도 다음으로 화성에서 생존하고 실제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화성으로 가는 우주비행사들은 화성의 외부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 유닛에서 보내야 해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길 바라야겠죠. 물론 내부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설탕이나 산소가 떨어졌을 때 들를 수 있는 상점이나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나사와 다른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서식지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입니다. 화성 토양과 같은 현지 자원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곳이어야 지구에서 공수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화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산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화성 토양의 물을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 세대는 마침내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생명체는 조건이 맞으면 발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새로운 유기체가 출현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물과 다른 구성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한 세포가 더 발전해서 문명 전체로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 행성계처럼 암석 행성 4개, 얼음과 가스 거대 행성 4개, 소행성 간극이 있는 행성계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른 예가 없어요. 생명체가 발달하려면 지구의 기울기를 안정시키는 큰 달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향후 50년 안에 지구 너머 어딘가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밈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녹색 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정 화학물질이나 과정과 같은 생명체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은 우주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또는 빅뱅 이후에 어떤 천체가 가장 먼저 나타났는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최초의 은하를 보여줬는데 그 은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밝고 더 크고 더 빨랐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 이유나 블랙홀이 그렇게 빨리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은하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밀어내는 반면 암흑 물질은 은하를 끌어당겨 함께 유지한다고 믿어요. 이들은 우리 우주의 약 95%를 구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암흑 물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중력이 일반 물질에 미치는 영향뿐이에요. 우리가 암흑 물질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 50년 전 천문학 잡지가 창간되었을 때만 해도 암흑 에너지, 빠른 전파 폭발, 우주 어디에나 있는 외계 행성 같은 것들에 대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은커녕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주에 대해 잘 알게 될 거예요. 수십 년 후 우리는 달의 측면에 지구와 반대쪽을 향하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게 될 거예요. 이 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라디오나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주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또한 현재 대기권 외층을 통과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신호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망원경은 대부분 컴퓨터로 제어되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겁니다. 이 천문대의 모든 것은 원격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에 있는 전파망원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전파망원경은 전파를 이용해 우주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우리는 70년대에 건설된 초대형 전파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전파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호주와 남아프리카, 북미에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건설 중인데요. 바로 우주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임을 레벨업 시킬 초고급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약 50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니까 우리도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우주로 물건을 쏘아 올리는데 점점 더 성공하고 있고, 그런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구에서 망원경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여전히 더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할 때만 보내는 거예요. 중력파라는 것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를 감지하면 흥분해요. 하지만 약 50년 후에는 모든 종류의 우주물체에서 매주 수백 개의 중력파 신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우주 탐사선이나 리사와 같은 초강력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러한 신호를 감지할 수 없어요. 거대한 별의 수명이 닿으면 극적으로 폭발하는 초신성은 장대한 규모의 우주 사건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거의 400년 전이에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우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우리 은하의 크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50에서 100년마다 이러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이런 현상을 놓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래 세대에는 이런 우주쇼를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먼 미래에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100만 년 안에 과학자들이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대한 별들이 장엄한 초신성으로 폭발할 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별들을 볼 수 있게 될 텐데 누군가 은하계 여행을 가는 대신 집에 머물기로 결심할까요? 초신성이 달보다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지구에 2개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일식은 6억 년 후에 끝날 거라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달은 매년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수억 년 후에는 달이 너무 작아져 태양을 가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드코어 모험가들도 목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은하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와 2537광년 떨어진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는 서로를 향해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어요. 두 은하는 약 375억 년 후에 만날 거예요. 그리고 혼돈 속에서 밀크로메다라는 새로운 거대 은하가 탄생할 겁니다. 그때 저는 없을 거예요.